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전 골 소식보다 중국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 직후 클롭 감독 마네와 함께 연출한 화기애애했던 장면과 경기 후 인터뷰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에 상당히 감동받은 듯한 중국에 올라온 중국 축구 선수들이 우러러보는 하늘, 아시아 역사상 최강까지 얼마나 남았나라는 제목의 기사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끝낼 기회가 많았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굉장히 미안하다. 중국 스포츠 매체 신화스포츠는 골을 넣고도 사과한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첫 문장으로 인용해 기사를 시작하며 손흥민은 경기 전반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한 뒤 항상 그래왔듯 자신이 잘하지 못한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그의 말대로 오늘 그의 플레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회를 놓친 게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니었다. 토트넘은 총 5차례 득점 기회를 놓쳤다. 그중 절반만 잡았더라도 승점 3점을 올릴 수 있었다. 그랬다면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토트넘에게 분명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손흥민 선수만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고 옹호했습니다. 신화스포츠는 이어 경기 후 손흥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태도가 많은 호감을 얻었다면서 토트넘의 이번 시즌 활약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콘테가 부임하고 누누 감독 체제하에 공수전환 부진을 만회했지만 전술이 맞아 들어갈 중요한 시기에 바이러스가 덮쳐 재기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손흥민 개인 스탯은 여전히 좋은 편이다. 개막 이후 이 한국인은 19경기에 출전해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두 자릿수 득점을 도왔다. 특히 케인이 부진한 가운데 손흥민이 토트넘 승리의 보증수표였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매체는 지금까지 이런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오늘 그의 아쉬운 장면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면서 지난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해를 보냈다. 21골 15도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인 36개를 세워 많은 박수를 받았다. 거기엔 무리뉴 감독의 역할도 있었다. 무리뉴는 알리, 로셀소 등 10번 선수를 믿고 써보려 했지만 결국엔 꾸준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선수만 신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이 공격 파트너로 토트넘의 고갱지신이 되었다. 누누 감독의 짧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지나 콘테 감독 밑에서 손흥민은 또다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인 감독은 3백을 선호하지만 케인과 손흥민은 변함없는 선발 공격 파트너다. 손흥민이 오늘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한들 감독 마음속 그의 위상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체는 손흥민 선수의 동양적인 면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콘테의 선발 기회가 성실한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손흥민은 절대 콘테를 실망시킬 수 없다면서 포르투갈 사람인 무리뉴 감독도 알렉스 퍼거슨 경으로부터 박지성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내 생각에는 문화적 특성 같다. 그들은 코칭하기 굉장히 좋고 배우길 좋아하며 매우 겸손하다. 손흥민과 함께하는 것이 환상적일 수밖에 없다. 난 어제 손흥민 부모님 두 분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런 기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게 됐다라며 손흥민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매체는 그의 이런 문화적 기질은 코로나 상황에도 빛이 난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백신 접종에 동참했는데 이 선택은 EPL 선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아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백신 접종을 한 이유를 묻자 손흥민은 백신을 맞았다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아진다. 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감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게 바로 내가 백신을 접종한 이유다라고 밝히며 그의 위치를 생각해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며 동양적 사고방식을 가진 선수로서 손흥민은 이미 최고의 경지에 달했다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개인 능력으로 볼 때 손흥민은 현재 아시아 최고의 선수다. 하지만 역사상 업적 달성 측면에서는 박지성이 그의 앞에 있다. 리그나 챔스 우승은 손흥민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다. 벌써 29살이다. 아시아 넘버원 공격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하루빨리 우승을 차지해야 한다.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순간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기사에 대한 중국 댓글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야, 반에서 꼴등인 학생을 맨날 도시 전체 1등하는 학생이랑 비교해서 뭐하냐? 우선 과락을 면할 방법부터 생각해야지. 나는 맨유 팬인데 솔직히 박지성은 중요한 로테이션 선수로서는 물론 좋았지만 손흥민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소는 이미 U21의 아시아 넘버원 선수이자 절대적인 월드클래스야. 먼저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 비교할 방법이 없어. 박지성은 미드를 커버리지하는 면적과 차단 능력 그리고 뛰어다니는 능력이 상당히 공포스러웠어. 공격수로서 손흥민의 스탯이 확실히 독보적이지만 결코 손흥민이 박지성보다 강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빅매치에서 박지성의 경험들은 송과 비교하기 어렵지. 손흥민도 조직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 많은 도움수가 설명해주잖아. 세계 탑10 몸값이 말해주잖아. 손흥민이 박지성보다 몇 단계는 더 강해. 포지션이고 나발이고 몸값이 모든 걸 설명해. EPL급이야. 명문팀에서 손흥민이 대표 스타가 되었을 때 다시 월드클래스를 논하자. 박지성은 당시 맨유 스쿼드에서 중요한 로테이션 선수였어. 만약 지금 손흥민이 리버풀에 간다면 아마도 지위가 비슷할 거야. 손흥민이 당연히 훨씬 강하지. 최근 몇 년간 활약으로 보자면 손흥민이 세계 탑10 윙어라는데 이견이 없을 거야. 박지성은 커리어에서 한 번도 이 반열에 오른 적이 없어. 박지성의 커리어는 그냥 괜찮은 미드였지. 탑과는 차이가 있어. 그렇지만 작년에 손흥민의 활약은 완벽한 탑 윙어였어. 박지성이 승이라는 건 그가 맨유에서 열심히 했고 맨유 팬들이 많으니 필터를 끼고 그를 치켜 세워주는 거야. 하지만 팩트는 박지성이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감 있고 실력도 좋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와는 분명 차이가 있어. 개인 능력으로는 이미 박지성 위에 있지만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의 전체적인 실력이 당시 맨유에 비해 훨씬 떨어져. 그래서 영예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역사상 누가 손흥민보다 더 강한데? 우측고왕은 무례하게 여기에 끼지 마라. 현재의 손흥민이 바로 아시아 최강이지. 전 세계에서 15등에서 20등일 거야. 차범근 들어봤지? 당시에도 엄청 강했어. 차범근. 손흥민은 이미 능력면에서 아시아 축구 넘버원이야. 영예 방면에서는 방법이 없어. 이루기 어려워. 아쉽게도 역사는 오직 영예만 기억하지. 능력이 강한 사람은 많아. 아시아에 손흥민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 개인 능력으로 박지성과 손의 차이를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차이야. 너 박지성 축구하는 거 안 봤지? 박지성은 보기 드문 빅매치에 강한 선수였어. 맨유가 최고일 때 반주전으로 뛰었는데 지금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어디서 나온 논리냐? 개인 능력으로 논하자면 손흥민이 박지성보다 훨씬 강해. 손흥민은 돌파도 가능하고 패스도 가능해. 박지성은 주로 뛰어난 체력으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상대를 방해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 돌파랑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잘 뛰는 선수보다 가치가 높냐? 축구 선수는 종합적으로 소속팀이 강한지와 소속팀에서의 위치로 결정되는 거야. 너가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선수평가 방식이 나오기 어려워. 발롱도르, 월드컵 최고의 선수 등 모든 상은 이 핵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팀의 위상과 개인 위상 또는 선수 개인의 기술과 전술적 위치. 그래서 박지성 몸값이 전세계 100위 안에 든 적이 있어. 손흥민은 전세계 탑10이야. 이게 바로 이 둘이 근본적으로 같은 레벨의 선수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지. 종합 능력에서도 손흥민이 박지성을 압도해. 박지성은 테크닉이 투박하고 능력이 단순한 보조적인 선수였지만 손흥민은 현재 전세계 최고 클럽 어디에서도 선발로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박지성은 아니었어. 맨유에 있었지만 기껏해야 전술 후보였지. 우리의 순지아이, 리티에, 판지 이 세 명도 괜찮았지만 능력이나 영예 모두 한국의 손흥민과는 비교가 안 되지. 걔네 세 명을 합쳐봐야 손의 어떤 부분하고 비교가 되겠냐? 박지성이 팀을 이끌어서 EPL 챔스 우승을 한 것처럼 말하네. 박지성은 그때 맨유의 철밥통 주전이었어. 팀을 이끌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박지성이 없어선 안 됐어. 유명한 박삼패. 08년엔 명단에 없었고 11년엔 선발로 나왔는데 졌어. 중국 팀은 언제쯤 이런 선수를 배출할 수 있을까? 얼마나 큰 집이길래 천장이 그렇게 높은 거야? 몇십 년 된 오랜 축구팬으로서 나는 알리다이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야. 유럽에서 공도 못 찾는데 뭔 최강이야. 차범근이 손흥민보다 더 강해. 젊은 친구들은 차범근을 몰라. 한참 부족하지.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서 그냥 그랬어. 카가와보다도 못했어. 차범근은 나카타보다 못해. 손흥민이 한국을 위해 영예를 떨쳤다. 수긍해라. 손흥민의 축구 수준은 중국 축구 선수들이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우레이 포함해서.
중국 선수 데리고 와서 비교하지 말자. 완전 같은 레벨의 선수가 아니다. 사고 능력과 의식, 태도 전부 뒤처진다. 손흥민은 이미 아시아 역사상 최강이야. 박지성처럼 후보로 우승 영예를 얻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럼 똥팡저우도 있었다. 손흥민은 일찍부터 그야말로 에이스였어. 무리뉴와는 별 상관이 없어. 손흥민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안목이 낮다는 거야. 사실 여러 명문팀에서 일찍부터 손흥민을 원했지만 손흥민 스스로 토트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 이게 손흥민이 어떤 영예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 우린 아시아의 1대1 찬스왕 우레이가 있다. 우린 조금도 부럽지 않다. 차범근하고는 아직 좀 격차가 있고 박지성은 이미 훨씬 뛰어넘었지. 우레이보다 1000배는 더 강하다. 능력면에서 쏘는 절대적인 역사상 아시아 최고의 형님이고, 영예면에서는 축구는 팀 스포츠라서 지금의 토트넘과 당시 챔스 우승을 한 맨유를 비교할 수가 없어.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지위는 박지성이 따라올 수가 없어. 오늘의 팅동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